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볼게요. 딩동님이 아까 질문하셨던 건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딩동님이 아까 물어봤던 거죠. 용역업체에서 일한 경력은 경력 인정이 되나요? 아까 요 주제는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거 가지고 한번 컨텐츠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용역업체에서 일한 경력 인정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경력 인정 안 돼요. 용역업체라는 데를 일해보신 분들 계시고 전 용역업체 경력이 있으니까 경력 인정 안 돼요. 용역은 되도록이면 정말 급한 게 아니면 경험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정말 내가 돈이 급해서 지금 찬밥 도움받아 가입처지가 아니라서 나이가 많아서 팔아주는 곳이 없다.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이 용역업체는 되도록이면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경험을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경력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젊은 취준생들은 용역업체 취업을 피할 것을 권고합니다. 권고. 근데 내가 이렇게 권고를 하지 않아도 웬만한 젊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용역업체 가면 안 돼. 용역업체 정말 대우 안 좋다. 용역업체 정말 사람들 못 받는다. 돈도 작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용역업체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할까?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할까? 용역이 무조건 나쁜 걸까 생각하는데, 나쁜 게 맞으니까 나쁜 걸 생각하는 거죠. 정말 나쁜 게 맞으니까. 그럼 왜 아까 그 딩동이 물어봤던 대로 왜 경력 인증이 안 되는지 요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대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업체에서 담당하는 업무 자체가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경력으로 하려면 경력이 뭡니까? 어느 정도 전문성을 요하는 거, 전문성. 왜 경력직 같은 거 뽑는다는 거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소리예요. 기술 같은 거 보면 경력직 많이 뽑잖아요. 뭐 전기나 설비 같은 거. 경력직에 딱 걸어놓지 않습니까? 월급도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신입보다 한 1,000만 원. 궁금한 점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딘동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돈을 더 얹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왜 돈을 더 얹어주겠습니까? 그만큼 이 분야에 발군의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 다 다룰 줄 알기 때문에 돈을 더 주는 거예요. 돈을 더 주고 뽑는 겁니다. 기술 파트 같은 데 보면 엔지니어나 뭐 설비 같은 데 보면 경력직을 많이 뽑아요. 경력직 이직도 많이 하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분야에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력이 5년 된다는 건 수많은 설비와 수많은 어떤 작업, 수많은 프로젝트를 이제 담당한 것이니까.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사실 전문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일도 나름 잘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나름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가 전문적인 어떤 그런 엑스퍼트 같은 그런 능력을 요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 용역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뭡니까? 어, 자, 요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용역업체에서 담당하는 업무. 자, 경비, 노무, 청소, 시설 관리. 보통 이런 일이죠. 요런 일. 여기서 전문성이 부여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시설 관리는 전문성이 일이라고 하겠지만 막상 이런 시설 관리에서 호배병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냥 약간 잡부 뭔가 특별한 어떤 그런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일한다기보다는 뭔가 그냥 뭐 변기 뚫버럭 하면 뚫고 뭐 전구 가라락 하면 전구 갈고 막 청소하락 하면 청소하고 뭐 지몬기라고 하면 지몬기고 막상 이제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전문성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을 많이 해요. 뭐 경비 일은 뭐 딘동님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경비 보안하고 똑같은 거죠. 저도 보안업체 일해본 입장이지만 물론 이 일도 잘 해야 되는 일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전문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도 솔직히 말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해하고 싶은 거는 이거 용역업체 담당 업무가 업무 난이도가 낮은 일이고 물론 저게 일이 힘들긴 해요. 힘들긴 하지만 누구든지 하려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무나 갖다 놔도 시킬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데리고 와가지고 뭐 설명해주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청소 경비. 물론 일하는 사람마다 어떤 꼼꼼한가 어떤 그런 배우는 어떤 그런 습득력 이런 거 차이가 있겠지만 정상적인 어떤 두뇌와 두 팔 다리를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그냥 팔다리 멀쩡하고 사지 멀쩡하고 바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없다기보다는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금방 배울 수 있어요. 누구든지 금방 배울 수 있고 누구든지 바로 투입이 가능해요. 누구든지 금방 업무에 투입이 가능하고 누구든지 금방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진입장벽이 낮다는 거예요. 용역업체가. 용역업체 여러분들 뭐 그 취업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취업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용역업체 사람 뽑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를 보면 무슨 뭐 석사를 뽑습니까? 대졸을 뽑아요. 대졸도 없어요. 보통 고졸이에요. 음? 어? 대부분 고졸. 아니면 학력 무관도 있습니다. 학력 무관. 학력이 없어도 써주는 데 있어요. 좀 영역적이 괜찮은 데는 고졸. 진입장벽이 낮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진입장이 남은 건 뭐냐 하면 나이를 크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 그래서 보면 뭐 경비나 청소 같은 데 보면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은 거야. 아파트 시설 관리 같은 데 보면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 선호해. 나이 젊은 사람도 안 뽑아줘요. 보통 아파트 시설 관리나 이제 관리 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40대 중반, 50대 분들이 많죠. 4, 50대.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도 선호해요. 이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왜 나이 많은 사람을 선호하냐 하면 뭐 민원 같은 거 들어와도 시설 관리직이 나이가 어리면 그 입주민들이 무시하거든요. 욕도 서슴지 않거든. 확실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보면 액면가로 나보다 나이가 형님이다. 이래 보이면 함부로 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 민원 같은 거 들어와도 나이 많은 사람이 가가지고 뭐 보면 좀 덜 뭐락하는 게 있어요. 덜. 그리고 아파트 시설 관리가 좀 열악하고 힘들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일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또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만두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뽑죠.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보통 절박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여기 말고도 다른 데 일할 때 많고 더 좋은 데 가서 일하면 되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저런 용역업체 일하시는 분들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이 많다.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을 더 잘 뽑아준다. 그래서 보면 왜 예전에 그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이 있죠. 거기 보면 경비에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 쓰는 게 그런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취업 사이트에서 보면 용역업체에서 관리자 경력 있는 사람 뽑는 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 그 용역업체 같은 관리자 경력 있는 사람 뽑는 거요? 그런 거 사람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관리하는 거. 보통 용역업체에서 관리자라고 하는 거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관리하는 거. 사람 관리하는 거죠, 사람 관리. 인력 관리. 근데 관리자 경력으로 해준다 하더라도 임금이 그렇게 많이 높진 않습니다. 보통 그런 거 있으면 뭐 경력도 경력이지 뭐 자격증 같은 거 요하는 사람도 있게 자격증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용역업체 사람 관리 대표적인 거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은 그냥은 못 하고요. 주택 관리사 자격증 있어야 돼요. 주택 관리사나 일반적인 좀 설비 자격증 몇 개 있어야 돼요. 그냥 안 뽑아져요. 보안업체에서도 가끔 팀장 경영 이상 뽑는 경우는 뭐냐면 보안업체 그러니까 일한 사람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팀장 달았다고 해서 임금을 굉장히 많이 주지 않아요. 임금을 많이 주지도 않고 약간 많이 주는 정도? 그리고 대신에 여기서 제가 얘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죠. 가장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왜 경력 인정이 안 되냐 하면 오래 일하기 힘들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금방 뽑고 금방 관두고 금방 뽑고 금방 관두고 금방 뽑고 금방 관두고. 사실 요역업체 모든 군데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역업체 한번 들어와서 5년 10년 한 군데서 이렇게 붙박이로 하는 사람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소수일 겁니다. 다수가 될 수 없어요. 다수가 될 수 없어. 왜냐? 요역업체 대부분의 요역업체 대부분이 열악하거든요. 열악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열악한 거는 뭐 식사 같은 거, 식사 시간 같은 거 없고 휴게 시간 같은 거 없는 거. 아니면 굉장히 뭔가 좀 뭐 휴게실 같은 게 보면 막 뭐 지하실 같은데 막 습기 냄새 풀풀 막 곰팡이 피고 습기 냄새 풀풀 막 선명가루 날리고. 뭐 아니면 아파트 경비실 같은 데 딱 들어갔는데 뭐 그런 데 있거든요. 옛날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아파트 경비실 같은 데 보면 거기 이제 그 쉬는데 그 침대 바로 옆에 좌변기가 있어요. 화장실 냄새가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경비 사무실 안에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보라고. 밥 먹을 때도 그 냄새 계속 그 안에 있으면 그 냄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이님 어서세요. 그리고 보면
그 밥 먹을 때 편하게 먹지 못하죠. 그리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음,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작죠. 돈이 작죠. 뭡니까? 시급제 아닙니까? 시급제. 그리고 뭐 일하면서 안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뭐 더운 환경, 뭐 분진, 성면, 안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뭐 청소 같은 경우에는 꼭 뭐 자동차 매연 많이 마시고, 경비 같은 게 밤을 새야 되고, 뭐 시설 관리가 지하실 같은데 굉장히 뭐 더러운 거 많이 만지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고객사의 갑질 같은 거. 뭐 갑질은 뭐 이거 뭐 예산 일이 아니죠. 어지러운 매일 있죠. 네, 저도 갑질을 많이 당했습니다만,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갑질을 피할 수가 없죠. 왜냐? 왜 갑질을 피할 수가 없습니까? 영역업체 대부분이 뭡니까? 영역업체 대부분이 이 갑사가 고객사거든요. 네, 수의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고객사의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나가리 될 수 있죠. 그리고 뭐 1년 단위 계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 고객사 요청 사항에서 우리가 막 이게 못한다 하면 이제 어떤지 걸고 넘어져서 그 사람 자르게 하죠. 막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오래 일하고 싶은데 그 갑사 뭐 높은 사람한테 눈밖에 났거나 찍혀가지고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아파트 경비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경우 있어요. 뭐냐면 제가 책에 쓰는 건데 그 아파트 주차 때문에 보통 아파트에서 가장 경비원들이 일 많이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주차예요, 주차. 아, 좋은 데네요. 카이님 오세요? 좋은 데 가셨네, 빌딩. 딩동님 가는 데보다 더 좋은 데 같은데? 예. 빌딩이 제일 좋아요. 빌딩이 사업장 중에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업체가 진짜 많이 잡게요. 아파트가 진짜 약간 파리목숨인 게 특히 보안업체 들어가시는 분들 아파트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파리목숨이야. 왜냐하면 입주민들, 동대표들이 수시로 바꿔요. 지들 마음에 드는 걸로.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걸 엄청 많고 특히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뭐 주차 문제 때문에 차 빼달라고 했어요. 차 안 빼가지고 스티커 붙였어요. 차 잘못돼요. 스티커 붙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동대표 부인 차인 거야. 동대표분이 빡쳐가지고 왜 붙였냐 따졌겠죠. 당신 내 차 왜 붙였어? 나 누군지 몰라? 하니까 누군지는 모르겠고 내가 여기 와가 누군지 모르겠고 주차 이렇게 되시면 안 되죠. 절대 이렇게 되시면 안 되죠. 이러면 여러 사람이 못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게 동대표 기회 들어가서 그 사람 다음이 아니라 그날만 하고 바로 잘렸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파트가 정말 갑질의 온상이자 천국입니다. 이게 1년 단위 계약한다고 하지만 그냥 고객사의 마음에 안 들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냥 언제든지 자를 수 있어. 언제든지. 특히 아파트가 이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아니 원래 금방 잘리는 게 아니라 어떤 아파트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죠. 그 대부분 이런 안 좋은 조건을 참고 일하는 거죠. 영역업체에서 사람들의 인정이나 존경 이런 거를 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바라는 것 자체가.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용역업체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자, 생각해 볼게요. 용역업체의 목적 자체가 사람 자체를 키우기보다 그냥 인력 수급이 목적이에요. 인력 수급. 자, 찍었습니다. 인력 수급. 자, 카인이 마시겠네요. 솔직히 거기도 용역업체 아닙니까? 카인이. 가장 큰 용역업체죠. 덩치가 큰 용역업체죠. 사람 뽑는 것 자체가 인력을 어떻게든 그냥 그 사람은 뭐 어디 좀 크게 키우겠다. 물론 그 업체는 그렇게 하겠지만 대부분의 용역업체는 그냥 싼 노동력을 값이 싼 노동력을 그냥 필요한데 꽂아 넣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뭔가 회사를 뭐 크게 키우겠다. 뭔가 사람을 제대로 뽑아가지고 이 사람을 굉장히 유능한 인재도 만들겠다.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뭐 청소든 용역이든 뭐 경비든 시설 관리든 그냥 사람 필요하다 하면 그때그때 그냥 채우려고 그렇게 뽑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을 왜 써요? 많은 고객사가 용역을 왜 씁니까? 싸니까 쓰는 거예요. 싸니까. 싸고 단순하니까 쓰는 거예요. 비싸면 왜 쓰겠습니까? 비싸면 안 쓰겠죠. 싸니까. 용역업체 가장 큰 단점이 그거예요. 임금이 안 오른다는 거야. 임금과 여건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용역업체 생각보다 많거든요. 용역업체도 입찰 경쟁 많이 합니다. 입찰 경쟁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럼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더 싸게 해가 들어와야겠죠. 더 싸게. 이 용역업체 자체가 돈을 많이 못 남가 먹습니다. 못 남가 먹어요. 계약을 해서 돈을 많이 못 남겨 먹어요. 못 남겨 먹으니까 직원들한테 줄 돈도 없어요. 직원한테 돈을 많이 주지도 못해. 왜냐, 돈을 많이 직원들한테 주려면, 돈을 많이 주려면, 그만큼 용역 계약할 때, 수의 계약할 때, 용역비를 많이 청구해야 되는데, 용역비를 많이 청구하면, 과연 그쪽에서 오케이 하고 우리랑 계약을 하겠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우리 계약하자고, 매달 용역비를 300만 원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쪽이 비싸다고. 근데 다른 업체에서 290이 들어온다 해요. 그쪽에서 300을 하겠어, 290을 하겠어, 290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계속 싸게 싸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경력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력을 하려면 제대로 된 회사 가서 해야 돼. 제대로 된 회사. 용역이 아닌 회사에 가가지고 일을 배워서 그걸 경력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김동님, 경력직고 팀장을 뽑는 자에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만큼 팀장 자리가 잘 나간다는 거예요. 오래 못 버틴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팀장 자리, 좋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 전에 팀장이 얼마나 거기서 모진 서름을 많이 받다가 나갔을까. 이것저것 많이 요구하는 게 많을 텐데 그걸 혼자서 얼마나 감당이 힘들었으면 나가가지고 사람을 뽑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분명히 팀장 자리가 있다는 거는 그 자리가 절대 쉬운 자리가 아니는 거예요. 동의든 성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은 그냥 단순히 시급을 벌어서 이제 돈을 버는 것이지
그냥 여기서 내가 몸집 불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음, 특히 젊은 분들은 용역업체보다는 제대로 된 회사 가서 일해서 자기의 몸값을 불리고 경력을 인정받는 게 가장 제일 낫습니다. 용역은 정말 갈 데 없고 정말 도무지 취업을 못 들고 할 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용역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용역에서 일하는 건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력 인정을 받으려면 내 일이 대체 불가능해야 되는 대체 불가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딩동이. 그러니까 경력자를 뽑는다. 경력 인정해주겠다는 거는 이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무나 하거나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경력자를 뽑는 거예요. 근데 용역업체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까 저기 언급한 어떤 업무 분장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약간의 교육만 시키면 돼요. 교육만 시키면 바로 투입이 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경력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용역업체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정말 급한 게 아니면 용역업체에 들어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